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깨문TV 정성태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충격적인 대화를 접했습니다. 20대 청년 몇 명이서 그렇게 나누던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이들 대화 가운데 가장 깊숙이 제 뇌리를 내리쳤던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보 개혁이면 우리 동네 개 짖는 소리도 명품 연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이런 여론이 나도는 가운데 검찰이 문재인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문파 칼잡이로 나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검찰 수사 지휘 라인을 몽땅 숙청한 직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추미애 장관을 들러리로 앞세워서 자신들 치부 들추기는 그런 검찰 간부들을 한꺼번에 쳐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은 결코 주눅들지 않은 듯 싶습니다. 이를테면 문재인 청와대가 인사권을 쥐고서 제 아무리 망나니 칼춤을 출지라도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그런 자세인 듯 싶습니다. 비록 검찰 지휘라인에 문재인 정권 실세들과 가까운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드러난 죄가 덮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물론 잠시 잠깐 소나기 피하는 그런 형국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반드시 더 큰 부메랑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 핵심 측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공산이 다분합니다. 이게 멀리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바로 직전 정권만 봐도 뻔히 보이는 그런 사안입니다. 평생을 검사로 살다시피 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심지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한 사법 처리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권력 있을 때 자행한 사실상 사법농단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법적 판단을 받은 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와 추미애 장관이 이를 재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로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도무지 교훈을 얻을 줄 모릅니다. 그러니 성찰도 없는 것이고 또 권력 있다고 함부로 망나니 칼춤을 추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권력 휘두르는 단맛에 취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오히려 자신들 맷자리를 제쳐가는 그런 것임을 정녕 모르는 듯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이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로 대검이 채워졌으니 수사의 일정 부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관측되긴 합니다. 그렇다고 법을 잘 알고 있는 그 검사들이 자칫하다 자기 죽을 짓을 하려고 들까요? 뻔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걸 덮었다간 그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들 또한 잘 알고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결코 덮어버릴 수 없다 이것입니다. 어쩌면 수사를 질질 끌면서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문재인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뜻대로만 움직여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없이 지켜보는 다수 국민이 지금 혀를 차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재인 정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뭘까요? 조국 일가가 저지른 각종 비리일까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장관 앉히려고 온갖 요소를 늘어놓으며 국민을 향해 허언을 일삼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적잖은 타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국 전 민정수석 그리고 그 일가에 국한되는 범죄일 뿐입니다. 그들이 사법처리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형이라고 칭했다는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비리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일까요? 이 또한 청와대 고위급 누군가가 자신이 독박 쓰고 법적 책임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두려운 것은 바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의혹일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 비리에 그치는 범죄가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을 깡그리 짓밟은 정권 차원의 아주 파렴치한 범죄에 다름 아닌 까닭입니다.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직이라는 송철호 울산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혐의점을 더욱 짙게 하는 그런 대목이다 이것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수사라인을 몽땅 갈아치운 것도 청와대 선거공작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건 사실 청와대가 벌벌 떨고 있다는 그런 반증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엔 청와대 여러 인사들 그리고 송철호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직위인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선되도록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그렇게 판단한 셈입니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직접 겨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이 과거에 활동했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 이후 정부 서울청사에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듯 검찰 수사망이 청와대 선거공작 의혹을 향해 치닫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시켜 망나니 칼춤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항명이니 뭐니 밑도 끝도 없는 말로 올가미를 씌우려 합니다. 이낙연 총리도 이에 덩달아 날뛰고 있습니다. 아무리 PK 정권 문파 바지 총리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명색이 일국의 국무총리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의 절제와 최신머리는 지킬 줄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정치 이전에 인간 품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낙연 총리 날이 그렇지 않습니까? PK 정권 문파 들러리로 전락한 호남 출신 이낙연 바지 총리께 드리는 충언입니다. 시체 말로 쪽팔린 줄 아십시오. 그렇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대대적 선거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폭발력은 이명박 정부가 벌인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하등 다르지 않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근원지가 국정원을 뛰어넘는 바로 청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이 선거공작 의혹을 깊숙이 파고들자 더는 버틸 재간이 없게 된 청와대가 대리인격인 추미애 장관을 시켜 인사 난도질을 한 것으로 읽히고 있다 이것입니다. 킹크랩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 조작을 일삼았던 문재인 정권임을 비추어 볼 때 이건 의심을 넘어 확신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정황과 증언이 숱하게 나온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수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선거공작 정황이 담긴 자료가 검찰로 넘어왔고 또 고발이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 수사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자신이 죽는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즉
윤석열 총장이 사건을 대충 덮으면 훗날 그 책임을 자신이 다 떠안게 된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아울러 그 일에 관련된 검사들 또한 불명예와 처벌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이겁니다. 범죄 혐의가 포착됐는데 담당 검사가 수사를 안 하면 바로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리고 범죄 단서가 나와서 수사하겠다는 담당 검사를 힘으로 찍어 누르면 바로 그 순간에 직권남용이 되는 까닭입니다. 따라서 검찰 지휘부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 또한 선거공작 의혹을 완전히 덮기에는 매우 큰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고작 문재인 정권 2년 남짓 조금 더 남았습니다. 바뀐 검찰 지휘부가 비록 문재인 정권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2년 후에 있을 범법 대상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사법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미한 일은 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 이것입니다. 다만 사건을 질질 끌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하는 검찰의 칼날만은 막으려고 할 공사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자칫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검찰 수사 지휘라인이 대폭 교체됐다고는 합니다만 바라기는 검찰 간부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신상을 이롭게 보존하는 길이며 아울러 검찰로서 명예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간에서는 구적패 물러간 자리에 신적패 날뛴다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정의와 불의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젊은 검사들의 정의로운 운신을 기대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